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다면 바로 드라구신의 영입 던데리다 확실하게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데스리가의 이 엄청난 팀 제1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도대체 왜 다이어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 다이어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 이참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다이어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절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 에릭 다이어가 과연 어떤 선수이고, 그리고 토트넘을 왜 떠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뮌헨으로 가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 애슬레틱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토트넘 최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 좀 총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토트넘의 좋은 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토트넘에서 뛰었고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똑똑하면서도 뭔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토트넘이 뭔가 리그에서 2위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간 그런 데에서 공헌을 한 선수다.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는 이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 원흉으로 지적하던 선수로서 에릭 다이어의 이름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 중 한 명이고, 그리고 영국 안에서도 현지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에릭 다이어 같은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토트넘의 옛날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이어라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볼매다. 그러니까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랑 워낙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선수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다이어가 다른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는 선수다라는 게 오히려 다이어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피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먹여주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다이어를 싫어하는 이유를 점점 더 키우는 그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토트넘에 오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성격이 좋고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좀 잘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이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부정하긴 좀 힘듭니다. 다이어가 어쨌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도 직접적으로 그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결국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에릭 다이어에게는 이 선수들과의 어떤 생활, 동료들과의 생활, 코치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미키 반더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데스티니 우도기 같은 경우, 토트넘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누가 많이 도와줬냐라는 질문에 다이어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이어는 자기 자신의 이 출국을 혹은 이제 다른 팀으로의 어떤 탈출을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타적으로 이 반더벤을 도와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이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영국 선수이기는 하지만 포르투갈에서 자신의 어린 생활 축구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홈그라운드로 이제 쳐주지도 않거든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 다이어가 타국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타국에 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알다 보니까 뭐 반더벤이라던가 우독이라던가 해외에서 온 선수들을 유난히 잘 챙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이어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가 어릴 때 사실은 리스본에서 이제 토트넘으로 임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적을 하게 되면서 토트넘에서 굉장히 주목받게 된 그런 어린 수비수였던 다이어. 이 데뷔를 웨스트햄전에서 했었는데 이 웨스트햄전의 1대0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이 데뷔전에서 사실 데뷔골까지 넣었습니다. 다이어가 곧바로 완전 히트를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다이어는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선수여가지고 라이트백으로도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디펜시브 미드필드,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많이 뛰었었죠. 그런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를 보면서 생각보다 이 수비수로 쓰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를 포지션을 변경을 시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에게는 굉장히 큰 커리어의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꾸준히 그 뒤로부터 이제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이 만들어지죠.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굉장히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리뉴냐 콘테 때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준 그런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그 맨유에 있을 때에도 다이어를 데려오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다이어가 많은 그런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이어의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게 지금 미넨이 또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뛸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공백을 메우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도 그거를 뭐 기어코 해내는 그런 강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팀 플레이어다. 그래서 다이어가 엄청난 팀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요구하는 포지션을 어쨌건 잘 뛰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감독들은 사실은 이게 수비수로 쓰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다이어가 어쨌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무리뉴도 사실은 그런 감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뉴가 토트넘으로 와가지고 다이어와 함께 하게 됐을 때 다이어가 직접적으로 무리뉴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자신이 수비수로 뛰고 싶다, 자신의 진가를 센터백 자리에서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 이 다이어가 그것을 증명을 해내면서 이 센터백으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무리뉴랑 다이어 하면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죠. 갑자기 화장실로 사라진 다이어, 이거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이 첼시와의 정규 시간 1대1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이겨가지고 이제 8강에 진출한 이때 이 다이어가 갑자기 후반 30분경에 자리를 비우면서,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냥 라커룸으로 간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화장실로 가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가 없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무리뉴 감독이 빨리 라커룸으로 가가지고, 뭐야 이거 다이어 너 왜 빨리 와 이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경기에 투입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습을 차단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경기 후에 그 MOM, 그러니까 그 맨 오브 더 매치는 화장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터졌었죠. 무리뉴 감독이 이제 다이어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여하튼 다이어가 콘테 감독이나 무리뉴 때에도 굉장히 그 각광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다이어가 처음으로 뭔가 좀 이미지가 망하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사실은 알더베이럴트와 함께 이 파트너십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사실은 알더베이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선수였죠. 토트넘이 데리고 있었던 좋은 센터백 중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벨기에 선수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이어랑 알더베이럴드의 조합으로 사실은 토트넘이 3위까지도 올라가기는 했었지만 이 두 선수가 너무 느리다 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은 이 두 선수의 조합에서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선수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다이어의 어떤 가치가 조금씩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알더베이럴트 그리고 다이어의 이 조합이 너무 느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다이어의 결정적인 약점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다이어가 아무리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마지막으로 뛴 경기 중 하나가 이제 그 첼시전,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첼시전에서 4대1로 졌을 때 이 토트넘이 이제 부상도 당하고 레드카드도 나오고 난리가 났던 그때 사실은 출전을 했었는데, 굉장히 높은 디펜시브 라인, 이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단 4번 출전을 하면서 거의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토트넘에 자신이 뭔가 남아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실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트넘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물론 이제 토트넘의 굉장히 극초기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 귀중한 선수였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선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이 토트넘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뮌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 2선과 그리고 수비 그 센터백 자리에도 어쨌건 좀 사람들을 채워놓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뎁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다이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큰 메리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빠른 수비수와 함께 조합이 됐을 때 이 다이어의 안정성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 영상을 끝낼 때 손흥민 선수나 그리고 토트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끝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싶습니다. 김민재 화이팅!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랑 짝이 될 확률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김민재와 다이어의 조합은 또 어떤 모습일지, 또 혹시 모르죠. 의외의 꿀조합일지도 모르는데, 제발 김민재 선수를 너무 힘들게 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서 뮌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소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